이기 때문에 아까 윤석열도 얘기했던 것처럼 저게 무슨 이탈리아 통일할 때 내전일 때 막 그 죽은 사람들 기념하는 형판도 있지만 제일 중요하게 볼 사람이 뒤에 보는 이 사람이죠. 피오 2세라고 써있는 폰트 막스라고 써있고 피콜로 미네오라고 써있는 사람이 여기서 보는 것처럼 1405년에 태어납니다. 이 피엔차라는 동네에서. 그리고 어린 시절만 보냈다고 이제 기록이 돼 있고 어린 시절 이후 유년 시절 이후에는 시에나로 이동을 해서 시에나 대학에서 문학이라든가 르네상스 인문학 같은 거를 법학 더불어 배웠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그 교회 주교가 돼서 가장 중요한 이제 이 힘을 가질 때가 로마에 가시면 판테온 옆에 있죠. 따짜도로 거기 앞에 카프라니카라는 그 주교 건물이 있어요. 지금은 쓰지 않는데 카프라니카 가문 쓰던 그 주교 그 앞에 성당도 지금 항상 문 열리지 않지만 거기 그 추기경 모자 있잖아요. 그 성당 이름도 아무런 타이틀도 없는 성당. 그 건물 2개, 3개가 다 카프라니카 가문 건물인데 그 추기경이 이 사람을 1433년부터 했던 그 바질 그 공의회로 끌고 가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거기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역량을 발휘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조금 힘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1458년에 동로마 제국 멸망하고 5년 뒤에 이 사람이 로마 교황 만토바 그 회의에서 교황으로 추대가 되면서 1458년부터 6년간 바티칸 교황입니다. 그래서 그 교황이 되고 나서 1년 뒤였던 1459년에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 마을, 원래 이 동네 이름은 피엔차가 아니고요. 코르시냐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지명 중에서 냐노로 끝나는 동네는 다 언덕의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몬테가 붙어도 언덕, 냐노로 끝나도 언덕. 우리 남부 투어 할 때도 이제 그 되게 중요한 밀 생산하는 지역이죠. 그라냐노. 미켈란젤로가 어릴 때 자랐던 세티냐노. 이런 거 다 냐노가 붙으면 언덕인데 여기는 원래 코르시냐노. 라는 동네에서 물론 중요한 그 가문 출신으로 태어난 사람은 맞지만 그 사람이 여기가 이제 굉장히 황폐해지고 헐벗은 다음에 교황이 된 상태에서 오랜만에 이제 어릴 때 고향을 방문한 상태로 좀 보기 안타까운 모습이었기 때문에 교황 이 피오 2세가 되는 에네아 실비오라는 사람이 이 뒤에 보시는 저 베르나르도 감발리라는 감독이 있죠. 저 사람을 당시 피렌체에서 활동하고 있던 사람이고 이 사람 당대 같은 동료이자 가장 일을 같이 했던 협업을 했던 중요한 그 건축가가 르네상스 시대에 가장 중요한 레온 바티스타 알베르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보시면 지명이 있어요. 베르나르도 감바렐리가 원래 이름이고 그 당시 피렌체 사람들은 별명을 쓰니까 원래는 로셀리노라고 이제 불린 이름이 사람인데 출신은 세티냐노. 미켈란젤로가 어릴 때 그 채석장에서 이제 머물렀던 그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피렌체 근교의 그 돌산 지대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실상 1400년대 중반부터 로마에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로마에 있는 바티칸 베드로 대성당은 율리우스 2세 때 브라만 때 건축하지만 그 전 교황 때부터 상당히 그 시돈됐었거든요. 그러다 거절당하다 칼을 뽑은 게 율리우스 2세지. 이 사람이 원래 베드로 대성당을 증축할 설계도면 가진 것도 지금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피렌체하고 이제 로마에서 토스카나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그 산타크로체 같은 그 피렌체 성당 가시면 이 죽은 사람 레오나르도 브루니 같은 사람도 이제 그 무덤 장식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무덤 장식 같은 거를 볼 때 우리가 르네상스 건축을 열었다고 하는 사람 중 한 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피엔차라고 하는 자신의 고향 원래 코르시냐노였죠. 거기를 다시 한번 계획적으로 한번 구성해 보라고 명령을 한 상태로 이 3년 정도 1459년부터 그리고 1462년 정도까지 3년 정도 피오 2세의 후원을 받아서 만들어진 도시에 오신 거예요. 이건 다른 얘기지만 이게 원래 베르나르도 로셀리노 이 지금 감바렐리가 원래 1400년대 중반에 베드로 대성당 설계를 의뢰받았을 때 만든 설계들이 남아있어요. 우리가 보통 보는 거는 그리스 정십자가의 브라만테 설계지만 지금 성당 모습과 더 비슷한 게 원래 로셀리노 설계 도면이에요. 이런 그 중요한 건축가라고 이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근데 제일 재밌는 건 이 사람이 1400년대 중반에 아까도 우리가 오면서 뭐 그 산비아초 성당에 르네상스 건축이 뭐고만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기할 때 그건 성당과 비단 중요한 건물뿐만 아니라 이 거주지, 주택에서도 굉장히 큰 변화의 태를 마련하는데 그 가장 많은 사람들이 피렌체 처음 내려서 방문할 수 있는 광장이 산타 마리아 노벨라.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했던 그 가문이 루첼라이라는 가문이 있어요. 메디치를 굉장히 흠모했던 루첼라이라는 가문이 그 레온 바티스타 알베르티하고 베르나르도 이 감바렐리한테 의뢰해서 지었던 건물이 여기 보시면 루첼라이 궁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디냐면 부카마리오에서 그 앞길 따라서 이제 시내 들어가는 레포블리카 들어가는 길에 있는 건물이에요. 좁은 골목길에. 근데 이 루첼라이 궁을 만들었을 때 여기에 그 상당히 2명의 중요한 건축가로 임명돼서 만들고 있던 사람이 레온 바티스타 알베르티 그리고 베르나르도 감바렐리 이 사람. 그러니까 당대 최고 건축가라고 보면 돼요. 이 사람이 이 건물을 만들던 사람이기 때문에 피엔차에 와서 이 교황
이 피콜로미니 가문의 에네아 실비오라는 사람이 태어났던 그 집을 저 뒤에 있는 모습으로 이제 개축을 하는 거죠. 그 생긴 모습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물들을 르네상스형 저택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걸 잠깐 이제 돌아보면 여기 있는 이제 피콜로미니 가문의 궁과 피렌체에 있는 전혀 다른 지역이지만 그 루첼레 가문의 궁 같은 이유는 그 같은 건축가의 손에 의해서 탄생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1300년대가 되기 전까지는 1200년대 13, 4세기 때는 도시 안에서도 이제 갈등이 심했잖아요. 그래서 뭐 교황파의 뭐 겔피하고 황제를 지지했던 기벨린 같은 당파 싸움이 심해서 외부에서 큰 나라들이 피렌체 같은 작은 도시를 쳐들어오지 않아도 도시민 안에서 갈등이 심했기 때문에 가장이 되는 사람들 집을 지켜야 되잖아요. 식솔들을. 그 집이 탑집 형태로. 그 시에나도 마찬가지고. 근데 가장 많이 남아있는 도시가 산지미냐노고. 그런데 정복당한 도시는 탑이 다 허물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 남아있는 게 산지미냐노가 유일하지만 탑집 형태로 창문도 없고 층 구분이 없는 높은 형태로 40m 이상 올라가는 집도 있었고 그런 상당히 좀 그 갇혀있는 느낌의 집을 많이 지었다고 한다면 1300년대 중반부터 피렌체에 있는 그 다반자띠라는 궁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등장하는 상공 가문, 금융 가문의 이제 명문가들이 이런 개인 저택을 지을 때는 지금의 모습을 지는 겁니다. 이런 건물들을 르네상스식 건물이라고 얘기해요. 집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큰 어떤 그 느끼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조금 이제 건물 직접 보면서 말씀드리면 층수는 보통 구분이 없지만 보통 3층, 4층 정도예요. 그리고 여기는 크게 잘못된 게 없지만 구분할 수 있는 게 없지만 보통 1층, 2층, 3층 구분할 때 그 맨 아래층이 돌이 굉장히 튀어나와서 거칠어요. 우리 뭐 그레토라고도 하고 본야토라고도 하죠. 튀어나와 있는 돌을 위로 올라가면서 매끈해지거나 이게 더 이제 아예 평평해지는. 그래서 불완전한 인간이 하늘로 향할수록 더 이제 신에 가까워질수록 완벽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지금 보시는 건물은 층 구분되죠? 네. 몇 층입니까? 3층. 3층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 탑집을 보시면 창문은 존재하되 층 구분이 없어요. 대충 감안할 수 있지만 눈으로 볼 때. 그래서 1, 2, 3층 구분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문과 창문으로 구분할 수도 있지만 창문과 창문 사이 하얀 두 개 줄 보이시잖아요. 이탈리아 말로 마르카 다 피아노라고 해서 마르카는 그냥 마크입니다. 점, 표시. 그 피아노는 층이잖아요. 그래서 플로어 마크라고 하는 마르카 다 피아노가 생겨있는 건물은 1400년대 초반부터 피렌체 이런 건축가들의 손에 의해서 만든 저택들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말로 빵카 디 비아라고 해서 빵카는 벤치라는 뜻이야. 이런 게 빵카이다. 이런 게 다. 빵카인데 디 비아는 비의 길이잖아요. 이런 건물 내부의 빵카가 아니라 길 쪽으로 나 있는 빵카. 그래서 누구나 집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말을 묶어놓고 앉아 쉬기도 하고 볼일 보기 전에 대기했던 장소들이 길가에 나 있는 벤치가 있는 집들은 르네상스 저택의 특징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층 부분이 있고 빵카 디 비아가 있으면서 창문이 여기서 열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 한 창, 아치 그 장식 밑으로 두 개 창문이 세로로 연결되어 있죠. 기둥 하나로. 이제 그거를 비포라라고 부르죠. 하나의 창문은 모노포라. 두 개로 구분된 창문은 비포라라고 부르는 저런에 들어간 건물을 보통 피렌체에서 시작된 르네상스 저택의 시작을 보기 때문에 저런 걸 얘기하면서도 충분히 우리가 사람들한테 무슨 특징 때문에 르네상스 건물 얘기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대답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재밌는 건 베네치아 궁전 있잖아요. 로마에. 네. 그걸 추정하지만 1455년에 만든 사람이 피에트로 바로보가 의뢰했던 레온 바티스타 알베르티잖아요. 그 알베르티가 만든 창문도 보시면 비포라인데 십자가 모양으로 다 구분되어 있어요. 4개로. 베네치아 궁전 가보시면 직접 보시게 돼요. 2, 3층에 있는 창문. 그리고 1층은 지금 다 담벼락으로 쌓여 있었지만 일반적으로는 피렌체 메디치 궁도 마찬가지고 로지아라고 해서 아치 천장만 있었고 기둥만 있었어요. 다 통하게. 그래서 그 마을 집 안으로 들어와서 물건을 뭐 내리는 사람 혹은 거기서 볼일 보러 오는 사람이 아무나 들어올 수 있게. 그러니까 1층은 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귀족들은. 이런 집을 지은 사람들은 일반 평민 아니기 때문에 귀족이라고 한다면 귀족이 사는 층 그래서 2층부터. 그 2층을 피아노 노빌레, 노빌 플라워라고 불러요. 노블 플라워. 그래서 이 플로우라고 해서 1층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집에 사는 주인들이고 1층 들어가 보시면 꼬르틸레라고 해서 이제 네모난 형태의 정원이 있잖아요. 거기서 옛날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볼일 보고 용무 처리하고 집에 주인들이 나와서 뭐 이렇게 문제 생겼을 때 해결하고 그런 공간들이었는데 그게 나중에 벽으로 막히면서 그냥 집처럼 돼 있는 모습 많이 보입니다. 이런 집과 성당을 피오 2세의 명을 받고 지었던 감바렐레한 사람이 도시를 개혁해서 지금의 모습으로 남겨놓은 게 상당히 인상적이기 때문에 그 어떤 설계도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성당, 지금 광장, 우리가 서 계신 데가 이쪽이거든요. 시청사회랑.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보르지아 가문 이름 붙어서 팔라쪼 보르지아라고 부르고 팔라쪼 피콜로미니라고 부르는데 아무튼 이 세 개의 건물과 이 광장, 스퀘어가 있는 이곳이 피렌체가 르네상스 모양으로 개축된 가장 중요한 중심지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긴 대로로 연결된 긴 물고기 모양의 도시인데 이런 이유 때문에 르네상스의 건축 양식과 완전히 새롭게 바뀐 도시 마을을 기념하면서 유네스코가 1996년에 이 지역을 이제 세계 문화유산지대로 선정을 했죠. 저거는 굉장히 놀라운 게 저도 이제 이거 투어를 옛날에 준비하면서 확인해 본 결과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문화유산이 제장 세계에서 많은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1위는 어디냐 하십니까? 중국입니다. 중국. 1, 2위 차이 격차 별로 없어요. 중국은 근데 비교해보시면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이탈리아는 그거에 비하면 동서양 문화를 막론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꼭 유네스코로 지정된 게 다 좋다는 건 아닌데 그만큼 보존할 가치가 있는 곳들이 많다는 게 이탈리아 안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나라의 이 가장 중요한 두 곳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토스카나 지역에서 유네스코가 지정한 문화유산지대가 7개 있어요. 그거 아까 적어놨어요. 제일 먼저 이제 피렌체 센트로 스토리코, 그 다음에 산지미냐노, 그 다음에 피사는 기적의 광장, 그리고 시에나, 그리고 피엔짜, 그리고 발도르차 전 지역, 그리고 마지막이 2013년에 지정된 메디치가 토스카나 전 지역에 뿌려놓은 빌라하고 자르디니 정원들 7개인데 우리가 오늘 하는 투어를 통해서는 발도르차를 다니고 있는 거죠. 도시 3개가 다 발도르차에 들어와 있잖아요. 토스카나는 주 이름이고 발도르차는 지역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돌로미티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위에가 트렌티노 알토 아디제 주인데 거기 부른 이름은 돌로미티라고 부르는 것처럼 전체 주 이름은 토스카나. 근데 우리가 들어와 있는 지역은 이름 지명은 발도르차. 거기에 3개의 동네 피엔짜, 몬탈치노, 바뇨비게입니다. 현재 속해 있는 큰 대도시는 모 도시는 이제 시에나. 그래서 부를 때는 토스카나주, 시에나현, 피엔짜 이렇게 부를 수 있지만 이 전적을 아우르는 그 지역명은 이제 발도르차라고 보시면 되니까 발도르차는 그것 때문에 아말피 해안선처럼 풍경과 전원적인 모습 때문에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문화유산입니다. 그래서 7개 중에서 무려 토스카나 투어 하루에 3개의 주를 넘나들면서 토스카나 안에 있는 7개 유네스코 문화유산 가운데 2개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행하는 피렌체 투어, 중부 레알페, 그리고 토스카나 투어를 3개를 동시에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안 해도 문제 없지만 7개 쪽 다 다니는 거예요. 피렌체, 시에나, 산지비냐노, 몬탈치노, 여기 발도르차 그렇죠. 그리고 피엔짜, 그리고 이 메디치였던 빌라와 정원들은 다 가볼 수 없지만 그 근교 이동하면서 이제 잠깐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메디치 궁을 보면 되는 거라고 치면 7개 다 볼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도시가 된 이유가 그런 또 유네스코의 지정 이유가 될 건데 그건 이제 2006년에 이런 피오 이사라는 사람과 이 베르나르도 감바렐리 같은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그림 속에 등장하는 약간 못되게 생기긴 했지만 이제 교황인데 피오 이사라는 사람입니다. 로마에 잠들어 있겠죠. 로마 어디 있는지 아세요? 원래는 바티칸에 누워 있다가 그 길 중에 그 있잖아요. 대로 나보나 그냥 가는 길 코로소 비토리아 마누엘레 거기에서 나보나 광장에 30분 버스 나오죠. 이동하시면 이렇게 나와서 좌회전할 때 거기 앞에 있는 성당 산타안드레아 델라발레, 안드레아 델라발레 성당 안에 두고 있어요. 이 사람 조카도 교황이 돼. 피오 3세. 그래서 피오 2세, 3세가 나중에 그 안드레아 성당, 옛 베드로 성당 안드레아 그 유에 안치한 그 주변에 붙여 있다가 그 안드레아 성인을 기념하는 성당 쪽으로 옮겨왔어요. 그래서 그거 보통 이제 판화된 그림에서 보는 모습, 이런 모습. 근데 이 사람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할 수 있는 그림이 우리가 피렌체 가시면 이제 투어 때 안 가지만 이제 팔라조 메디치 궁전에 가시면 이제 1459년에 코시모 일 베키오가 이 피오 2세의 피렌체 방문을 기념해서 그 사람을 그린 그림을 당시에 코시모 로슬레는 2명의 코시모 메디치한테 2명의 화가 있잖아요. 프라 안젤리코가 1번이고 그 다음 거의 세컨드가 이제 베노초 고졸리 2명 다 등용됐던데 산마르코 성당 가시면 다 이제 프라 안젤리코, 베노초 고졸리 그림으로 채워져 있는데 이 베노초 고졸리한테 다시 명령을 해서 자신의 개인 그 가문 소성당에 해당하는 이름도 그냥 카펠라 데이 마지 동방박사의 예배당이라고 하는 조그만 공간에 사실은 한판 펴지는 그림은 아니고 다 이제 그 내벽으로 보는 그림이죠. 붙여놓은 건데 거기다가 안에다가 화가의 본인의 모습과 더불어서 이런 교황의 모습을 집어넣은 거죠. 왜냐면 이 그림을 그린 자체도 그 피렌체 공의회 1439년 피렌체 공의회 20주년 성공을 기념하는 그림이지만 이 그림을 그린 그 기본적인 그 시작은 이 피오 2세 교황이 피렌체란 도시를 방문해서 그걸 기념하기 위한 그림으로 남아갔다. 그래서 이런 그 1453년에 동로마 제국이 무너진 다음에 기독교 문화가 상당히 위협받을 때 중요한 그 자리에 교황이 필요할 때 시에나 출신의 법률가이면서 굉장히 그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났던 외교관 같은 사람으로 또 문화예술을 후원했던 인문학적인 그 어떤 그
이 학자 같은 모습으로 이 당시 교회를 잘 이끌면서 최후를 맞은 순간에 로마에 묻혀 있지만 이런 피렌체 같은 곳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사람 이름을 한번 떠올려 볼 수 있고 르네상스라는 그 시대를 우리가 바티칸에서 피렌체에서 듣고 기념할 때 한 번 정도는 이 도시에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들이 그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는 우리가 단순하게 토스카나 투어가 무슨 힐링 투어, 뭐 맛있는 걸 먹는 투어이기도 하지만 이런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람들과 건축 같은 부분들을 또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동선이라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지나갈 때 여기 다른 얘기지만 이 폴리치아노라는 사람이 이제 그 비노 노빌레라고 하는 게 몬테풀치아노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 와이너리 이름 폴리치아노예요. 여기 새겨진 얼굴이 그 폴리치아노예요. 태어난 연도 그 적혀 있고 이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이 쓴 시를 가지고도 만든 와인이 있어. 레스탄체 이름 자체가. 네.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그림 속에서 보통 보시는 이런 사람. 안젤로 폴리치아노. 이거는 이제 피렌체 산타 펠리치타 성당에 있는 그 둘 다 도미니코 게를단다인데 이거는 노벨라 성당이 있고. 여기서 차례로 이 사람이 폴리치아노, 이 사람은 마르실리오 피치노. 그러니까 플라톤 아카데미의 완전 축이죠. 모든 그 번역한 사람. 라틴어로 이제 이탈리아어로. 그래서 이 두 명 폴리치아노와 피치노 같은 사람이 있던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더 피렌체 로렌조 마니피코라든가 코시모 베키오를 기념하는 공간이 많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나온 그 근처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가장 또 중요한 건 이런 자료도 혹시 필요하면 저는 그냥 하나씩 보여줘요. 실대 불가사이니까. 실대 유네스코 피렌체 사진 한번.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게 이제 그 피사 기재계 광장. 물론 내가 찍은 아니지만 이제 그 보일 때. 그리고 요거는 이제 산지미냐노. 그리고 캡처한 보여줘. 캡처한 거 나는 그냥 캡처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시에나 모습이고 그리고 나머지 여기는 빌라 중에 하나 찍었어요 그냥. 빌라 페트라이아라고 빌라만 7개 넘어요. 그래서 정원 빌라 다 찍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걸 대충 보여주고 나머지 2개는 피렌체 오면 되고. 그리고 발도르차는 우리가 다니면서 다 발도르차니까 그렇게 이해시키면 되고. 그래서 7개 중요한 문화유산 아직까지 2013년에 마지막이 된 게 빌라 에디시니까 그런 걸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사진 자료 많이 보일 필요 없지만 이런 거 잘 준비해 주면 좋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1958년에 우리가 로마에서 로마의 휴일이라는 명화가 가장 인상적인 것처럼 여기서 찍는 가장 중요한 명화에서 등장하는 게 이런 그 영화입니다. 올리비아스가 나왔던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 그걸 찍었던. 왜냐면 감독이 그 프랑코 제피렐리라는 사람이 이탈리아 사람이야. 그래서 굉장히 그 사람이 찍은 영화가 이제 보시면 모르겠지만 1990년에 햄릿 멜 깁슨 나온 햄릿 그걸 연출한 사람이고 그 전에 이 올리비아스에 나온 그 로미오와 줄리엣 찍은 사람인데 그 찍은 장소 촬영 올 로케이션 장소가 피렌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로나가 무대긴 하지만 중세시대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도시가 거의 없기 때문에 물론 베로나가 제일 중요하긴 하죠. 로마 다음으로 로마 유적이 많은 도시긴 한데 중세 모습은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와서 저 피콜로미니 궁 내부하고 우물이나 광장 모든 주변에서 여기서 막 싸우고 몬타규 가문하고 싸우고 안에서 이제 연애 방쾌할 때 여기서 이제 보여지는 모습이 다양하게 담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올린 그 현지통신을 보면 많은 사진 아니지만 거기 그 내부 건물 거의 비슷하게 찍은 각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아요. 자유시간 드려도 피콜로미니 궁전은 방문이 안 됩니다. 안에 잠깐 내부 안뜰 꼬리틀레 볼 수 있어요. 근데 거의 로마 뭐 도리아 팜펠리처럼 안에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저번에는 한번 요청을 해서 가이드증을 주고 이제 그 정원만 갔다 왔는데 원래는 내부 들어가려면 시간 정해지더라고요. 11시 반 정도? 우리 시간 안 맞죠. 그래서 또 이게 가이드가 인솔돼서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못 가요. 그래서 그 내부 입장은 좀 안 되지만 잠깐 대문 들어가서 여기 앞에 그 내부 좀 이렇게 안뜰을 좀 보고 오시라고 얘기해도 좋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르네상스 건물이 남아있다는 걸 얘기해주면서 이런 건물과 광장이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의 무대가 되는 곳이다라고 안내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가장 또 피렌체가 역사적인 배경 말고 중요해지는 게 오늘 우리가 또 가장 이 다른 투어에 비해서 힘을 줄 수 있고 또 가장 많은 분들에게 또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이탈리아 먹거리인데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치즈를 거의 안 먹지만 우리는 발효식품을 장류라든가 된장, 고추장 같은 간장이나 김치로 소비한다면, 흡수한다면 유럽인들은 전통적으로 이제 양젓이나 소젓 이용한 치즈잖아요. 그래서 그런 치즈 중에서 이제 양젓으로 만든 페코리노라는 치즈를 만드는 지역은 상당히 많습니다. 로마도 만들죠. 페코리노 로마노 그리고 사르디냐도 만들어요. 페코리노 사르도 시칠리아 섬도 만들고 페코리노 시칠리아노 다 만들어요. 양을 다 키울 수 있으니까 방목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중에서 토스카나 지역에도 상당히 많은 구릉지대에서 양을 키우는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양젓 치즈를 그리니까 페코리노 토스카노라고 부를 수 있죠. 근데 그 토스카노에서 생산하는 페코리노가 가장 그 나머지 지역도 굉장히 훌륭한 퀄리티지만 너무 이제 좋은 어떤 치즈가 되기도 하고 그 토스카나 전 지역의 페코리노를 가장 잘 만들어서 이제 보여주고 이제 먹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곳이 피엔차이기 때문에 피엔차가 오늘날 먹거리의 중심에 설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마을로 가는 몬탈치노가 토스카나 전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와인 생산지면 피렌체는 치즈 중에서 양저 치즈. 소젖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파르미지아노 같은 치즈는 없고 양젖으로 만든 이제 숙성의 다른 여러 층지를 맛볼 수 있는 게 또 피렌체에서 오늘 즐거움이니까 그런 것도 개인 시간 통해서 한번 안내 드리면 갔다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시간 들으면 이제부터 성당 로마네스크 양식과 르네상스 양식이 좀 결합돼 보이긴 하지만 이게 보통 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르네상스 성당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탈리아식 르네상스. 그래서 저기 삼각형 펜던트 있는 부분 있잖아요. 팀파노라고 하죠. 저 부분 밑에 기둥이 양쪽으로 두 개 나란히 서 있죠. 그렇게 서 있고 가운데 물론 프랑스 고딕이라든가 로마네스크 양식에서 우리 아시시에서 많이 보는 것처럼 저런 창문이 들어가 있는데 로소네라고 하잖아요. 로소네. 저런 창문이 붙어있긴 하지만 삼각형 전면부하고 양쪽으로 이렇게 같이 부교처럼 세워진 기둥이 르네상스식으로 이제 처음에 탄생하는 토스카나 지역의 건축 양식이라고 하니까 그런 것도 전면부에서 한번 보시고 팀파노 안에 들어가 있는 화환 안에 들어가 있는 방패와 교황청의 문장이 십자가에 반달 5개 붙어 있는 피콜로 미니 가문의 문장이다. 그래서 이 교황의 상징적인 어떤 그 성당이 된다라고 보시면서 두오모 성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식 명칭은 산타 마리아 아순타. 성모 승천 성당이라고 붙어 있어요. 바실리카 산타 마리아 아순타인데 피엔차 도움. 그리고 이제 이 길 따라 쭉 우물 지나 내려가다 보면 유일하게 이 피엔차 안에서 중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작은 소성당 같은 게 있어요. 예, 프란체스코 성인한테 바쳐진. 거기 내부도 볼 수 있으니까 성당과 건축적인 부분을 좀 이렇게 궁금하시는 분들은 내부로 들어가시거나 광장에 사진 담아보시고 제일 멋있는 건 우리가 발도르차 지역의 전경을 이제 차로 타고 보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요 성당 왼쪽 골목 따라 쭉 들어가시면 거긴 바로 도시 절벽입니다. 거기에서 바라다 보이는 모든 풍경이 사진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영상에 가장 많이 나오고 뭐 내 친구 집 어딘가 같은 데서 많이 나왔던 토스카나 전체 풍경이니까 거기를 한번 이동을 해서 사진 한번 같이 찍고 자유시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는 거죠.